이 통일을 앞당겨야 된다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네. 평창 군수는 또 마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된다. 뭐 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예. 말씀을 좀 아끼긴 했습니다만 네. 좀 더 강단 있게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했으면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근데 평양 올림픽 얘기에 대해서는 네. 한번 발상을 바꿔서 네.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그렇죠. 당당한 성원으로 나왔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을 앞당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88년인데 네. 이제 30년 만에 정도. 이제 네, 평창 그렇습니다. 올림픽이잖아요. 예. 앞으로 3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한 50년 이내 한 2040년대쯤 해서 네, 네.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아. 얼마나 그건 축하할 일이고 네.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전직 통일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그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핵무기 만지작거리지 말고 네. 국제사회로 나와라. 나와라.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주마. 네. 그러니 빨리 미국과 마주 앉아서 이 북미 협상 네. 대화에도 예.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너무 과도하게 평창 올림픽, 왜냐하면 이제 그 보수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정치권이 늘 국익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국익이 걸려 있는 것이고 이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계속 이거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 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보수 언론이 계속 그 좀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요, 마식령행 전세기만 9천만 원이다. 북한에 쓴 돈이 벌써 2억 5천만 원이다. 북한의 선수단 32명이 남측의 전세기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분리하고 북한과 한국을 좀 분리하고 저쪽에 뭐 일종의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평창 흐름을. 올림픽이 성공하는 게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익을 우선한다는 네. 야당이 네. 당연히 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뭐 색깔론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시대착오죠. 시대착오적이죠. 예. 반북 대결 냉전 논리는 그건 이미 90년대에 땅에 묻었어야 할 논리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보수층의 지지를 자극하는, 네. 정말 그것은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90년대 에 이슈파이터에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라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타깝게도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을 앞두고 어쨌든 이제 뭐 그 열병식을 한다고 하고 뭐 대형 무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재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웃집 잔치 오기 전에 자기네 집 칠순잔치하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 좀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평창올림픽 하는데 열병식도 하고 뭐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중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적절치 보십니까? 않죠. 근데 이제 공교로운 점이 있어요. 네. 2월 8일, 2월 9일이. 예. 그러니까 북은 지금 폐쇄 고립된 체제다 보니까 역지사지를 잘 못합니다. 보편적 시각, 예. 세계적인 시각이 부족하지요. 2월 9일 평창 올림픽인데 그 전날 열병식 하면 되겠는가? 네. 상식적인 그렇죠. 그 우리 같으면. 우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은 이제 국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국내 시각으로는 70년 전에 1948년 2월 8일 날 인민군대를 창설한 건군절이다 이거죠. 네. 근데 그걸 과거 지난 30년 동안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는 이 건군절을 옮겼어요. 빨치산 창설 날짜인 1932년 4월 25일. 네. 그래서 4월 25일을 건군절로 바꿔서 한 30년 지냈는데 네. 3년 전부터 네. 김정은 그 손자 예.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대에 와서 예. 김정은 위원장 대에 와서 이것을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정규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48년 2월 8일이다 해서 예. 3년째 이걸 기념을 해요. 2월 8일. 일종의 북한판 역사바로 세우기 그런데 이런 이거를 거를 어떤 어떻게 면에서 이해를 해야 보면은 되나요?
실용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실용주의적. 빨치산 창설일이 건군절이 아니라 네. 정규군대 창설일이 건군절이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8일을 지금 아하. 기념했는데 올해가 7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948년, 네. 2018년. 예.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2월 9일하고 올림픽하고 겹친 거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네. 올림픽 개막식 훨씬 전에 2월 8일은 정해진 거다. 70년 이렇게 전에 정해진 말하겠지만 거다. 그러나 예. 어쨌든 적절치는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거기 포인트는 네. 신형 무기만 선보이지 않아도 네. 그나마 북이 절제한 거라고 보일 수 예. 있습니다. 신형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면 ICBM, 이제 예. 뭐 화성 지금 15형까지 예. 쏘았는데 네. 뭐 그보다 더한 이제 더 한 단계 더 간 뭐 네. 무기를 선보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저희도 걱정이 있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정부에서도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네. 자제해라. 아하,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예. 이것을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 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그렇죠. 올림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예. 의무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형 무기의 전시장이 된다면 또 국내 보수 정치권 또 보수 언론들이 거봐라 북한이 또 저렇게 체제 선전하려고 하지 않냐 그거를 왜 허용을 하느냐 뭐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할 게 자명해요. 그렇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자제하라고 보내면 그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할 말은 해야지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할 말은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재뿌리면 안 되니까 네.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북한에 네. 대해서도 할 말하고 예. 그것이 당당한 태도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미국에서 오는 시그널도 조금 뭔가 불안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터차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이를테면 미국 내 강경파 혹은 또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이 선제 공공령론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항상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은 네? 거기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강경파가 민주국가니까요. 있고 온건파가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이에요. 여론. 어떤 여론이 네. 이 강경론을 지지하는가, 네. 이 온건파를 지지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네. 공공 외교가 중요해요. 공공 외교라는 것은 정부 대 정부 외교 말고 의회를 상대로, 네. 언론을 상대로, 전문가를 상대로, 네. 학자를 상대로 예. 코피 전략?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예.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그걸 네. 설득해야 합니다. 이제 생소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코피 전략이라는 건 느닷없이 상대방 네. 얼굴을 때려서 그렇죠. 코피가 터지게 한다는 건데 그렇죠. 목을 따지 않고 코피를 흘리게 네, 해서 뭐 대개는 말이죠. 네. 코피가 터지면 이제 쓱 훔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또 이제 공격을.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겨드는 안 게 됩니다, 안 통상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한반도에서 코피 전략 그것은 책상머리에서 네. 정말 멀리 13,000km 떨어진 워싱턴에서 네. 이 매파들이 이 네. 책상 위에서 생각할 네. 얘기지 예. 이미 그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게 20년 전에 증명됐었어요. 네. 1994년 6월에 그때 백악관에서 그때 네. 클린턴 대통령이죠. 페리 국방장관이 이 선제 타격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선제 타격 계획을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72시간이면 네. 3일이면 영변 핵기지는 평평해진다. 다 없앤다 이거죠. 네. 그런데 72시간 그 평평하게 만드는 동안에 네. 휴전선 DMZ 바로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사정포 서울을 네. 향한 불을 뿜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것은 전면전으로 바로 도하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60일 이내 개전 60일 이내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입니다. 네. 60일 이내 미군 사상자 5만 명, 한국군 사상자 50만 명, 한국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그리고 남한의 산업시설 70% 파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는 그 시나리오 앞에서 일단 접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북이 핵을 안 갖고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핵을 안 갖고 있을 때예요. 지금 20몇 년 지나서 북이 지금 핵을 20개 갖고 있다는 얘기서부터 60발을 갖고 있다는 얘기부터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숨겨 놓은지도 네.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5천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코피 전략을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진정한 동맹이라면 네. 동맹국 국민 5천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걸고 도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그다음에 그 틸러슨 장관하고 서로 노선이 달라서 이 맥마스터의 노선이 우세하기 때문에 코피 전략 이런 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는.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은 살아있는 카드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네. 그리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과 공교롭게 네.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 네. 이제 회자되기 네.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했는데 네.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이게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 이제 네. 차질이 생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한 강경파들의 작품일 개연성이 크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강경파에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끌려다녀도 좋은 건가? 아니죠. 이제 남북 대화를 군사회담으로 빨리 네.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회담을 가지고 네. 어쨌든 북한을 설득해야죠. 북미 대화에 네. 나갈 수 있도록. 예. 저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시점이에요. 네.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60일 네.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도 빌리고 네. 또 한미 동맹으로서 동맹국의 한 축으로서 네.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하고 북한도 압박하고 네. 그래서 이 60일 내에 북한과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네. 평창 이후의 상황 관리가 되지. 네. 그냥 우리 올림픽 구경한다고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평창 올림픽 끝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잘못하면 지옥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험한 말장. 말폭탄 예, 예.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전쟁 위협은 막아야죠. 네. 전쟁 위협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쟁 위협은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60일 안에 어떻게든 북미가 한 번은 만나서 다음을 약속하는 그렇죠. 이런 계기를 우리 정부가 대화의 적극적으로 입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만 쳐다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네. 곧 북한의 특사가 오지 않습니까? 예. 북한 대표단 단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예요. 그렇잖아요. 뭐 올림픽 구경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기회에 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간접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메시지를 갖고 올 겁니다. 최룡해가 온다. 저는 이런 최용해 조직 부장이 예. 오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은 간접 대화거든요. 분명히 빈손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예. 그걸 이제 첫 단추로 해서 예. 바로 평양에 특사 보내야지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북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예. 밀어야 합니다. 아하. 우리가 밀고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나서야죠. 네. 이 기회를 놓치고 언제 다시 또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70년입니다. 남북이 서로 각자 다른 정부를 수립해서 갈라진 지 70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전쟁 위협이 없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는 예. 거죠. 지금은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네. 만들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 미국이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능력도 만들어야- 없어요. 예. 중국이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 전쟁과 평화의 지금 교차로거든요. 네. 이 교차로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이냐.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예를 들면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예, 10년 동안 예. 남북 관계를 했던 경험과 경륜을 가진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예. 예를 들면 임동원 전 원장이나 네, 정세현 네, 네. 장관이나 예, 예. 뭐 이종석 장관이나 이시정 장관이나 네. 저도 뭐 한때 봉사했습니다만 예. 그분들 그런 분들의 식견, 네. 그런 분들의 경험 네.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불안합니다. 아니 광범위하게 들어야죠.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의견도 들어야 돼요. 네. 여야를 떠나서 폭넓게 듣고 최상의 결정을 해야죠. 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 여우의 지혜 그리고 맹수의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 지금은 미국의 눈치 볼 때 아닙니다. 북한의 예. 눈치 볼 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꽝 잡는 게 매라고 평화를 만들면 네. 그것은 유능한 대통령인 거고 네. 이 평창 올림픽 기간을 예. 허송세월하면 네. 그것은 실패작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과정을 평화 피스메이킹의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 경륜 있는 분들 얘기도 좀 폭넓게 들어야 돼요. 듣고 더 적극적으로 미국도 북한도 설득해서 이 대화 테이블에 앉혀야 된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우리의 문제잖아요. 한반도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한테 맡겨서 될 일 아닙니다. 안보실한테만 맡겨서 안 될 일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말 범정부적으로 네. 여야 초당적으로 예. 범국민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단 들어야죠. 그래도 의견은. 아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좀 이를테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라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원이 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판을 좀 흔들고 흠집내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생각이 같은 거 만날 필요 없죠. 아하. 홍준표 대표가요, 5년 전, 6년 전에 개성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네, 당대표 때. 예. 그때 한 얘기를 전 기억해요. 가보니까 다르더라 네, 하는 거예요. 네. 남과 북이 남쪽의 기술자와 북쪽의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가요? 네. 그때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네. 엄격한 상호주의가 답이라고 주장했던 홍준표 대표였는데 네. 개성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예.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가셔야겠네요, 개성을. 그렇죠. 개성도 가게 하고. 예, 홍준표 대표가 저는 개성을 대통령이 가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독 회동을 단독 회동 해줘야죠. 원하면 해줘야 제1야당이. 된다. 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당 빼고 단독 회동 원하면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야 된다. 대통령의 하루 식사가 3끼잖아요. 네. 이틀이면 돼요. 각 당 대표 한 번씩 만나서 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초당적으로 협력도 부탁하고 네. 야당은 체면 세워주면 다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 그래 체면을 안 세워줘서 협력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홍준표 그래서 대표가? 대통령도 좀 통 큰 정치를 하고 네. 야당도 좀 통 크게 예. 아까 국익 있잖아요. 네, 국익. 네.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평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북한도 유엔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저렇게 그 강경하게 나오는데 그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이 좀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창을 왜 나왔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느닷없이 결정한 거거든요. 이 신년사에서. 네. 그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는 겁니다. 북한 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네. 북한 사람들도 예. 말하자면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코피 전략 겁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평창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미친놈이라고 말하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네, 네, 예. 서로. 그렇죠. 예. 미치광이. 예. 진짜 ICBM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상대방에 대해서 극도의 신뢰감. 불신,
그렇죠. 그리고 예. 공포가 있어요. 불신과 공포.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움직이고 예. 미국을 움직이고 예. 그래서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평양과 워싱턴과 서울에 네. 공통분모가 뭐겠어요? 전쟁 위협입니다. 전쟁 위협 감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 네.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열쇠는 네. 평양에 있거나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청와대,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다. 서울에 열쇠,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아, 오늘 뉴스거리가 대단합니다. 오늘 뭐 기자들이 기사 쓸 거 굉장히 많이 저희가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 인사 얘기 좀 더 소개드릴 해야 되는 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직은 국민의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월 6일 날 창당대회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사흘 예, 후에는 예, 이제 당명이 바뀌어서 민주평화당, 민평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시는 건데요. 국민의당이 결국 전당대회를 취소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예견을 하셨어요. 저희 이슈파이터 예, 출연하셔서 전당대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맞은. 예? 제가 별명을 절대 합당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예측 정동영. 그 이제 전당대회를 또 희한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뭐 무슨 여론조사 동시 생중계하고 네, 뭐 뭐 여론조사하고 하는데 전당원 투표하고 뭐. 근데 예. 그거는 딱 걸립니다. 정당법 19조에. 아. 예? 이 정당의 예. 해산과 합당은 네. 대의기관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당법 19조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당 당원 네. 저희는 뭐 이제 나올 사람이지만 당원이 가처분 신청하면 이거는 무산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참, 어찌됐든 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주장을 했으나 사실 새로운 정치의 노선이 뭔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전부 실종이 돼버리고 그야말로 과거 80년대 용팔이 시절이나 있었던 그런 행태가 정치권에 이렇게 얼룩진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그리고 또 이 새로 합칠 통합신당일까요? 여기는 좀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민평당이 더 지지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두 당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이제 안유, 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당을 통합개혁신당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런데 정식으로 장명을 하고 나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통합개혁이 아니죠. 통합도 네, 아니고 예. 개혁도 아니고 예. 이제 자기 이름을 찾게 되면 네. 내려갈 아, 걸로 지지율이 더 보고요. 떨어질 거다. 특정한 계층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년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치와 이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치와 이념이. 어중간하게 가자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중도와 무슨 여러 보수. 예. 민심이 민주평화당 쪽으로 네. 쏠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어제 네. 오늘부로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이 국회에서 네. 가부 결정권 정당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현재의 국회 구조가 재석 네, 예. 297명입니다. 네. 297명인데 두 분이 지금 최경환 이우현 네. 의원 두 분이 지금 네. 구속 수감돼 있어요. 네. 295명이에요. 네. 투표할 수 네, 있는 지금 사람이. 시간이 30초, 2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짧게 정리를.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권 진영이 129명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오늘부로 사실 황주홍 의원과 이용호 의원도 들어왔죠? 입장 표명을 해서 네. 19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늘부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이 가부 결정권 정당이 됐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드는 안 게 됩니다, 안 통상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한반도에서 코피 전략 그것은 책상머리에서 네. 정말 멀리 13,000km 떨어진 워싱턴에서 네. 이 매파들이 이 네. 책상 위에서 생각할 네. 얘기지 예. 이미 그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게 20년 전에 증명됐었어요. 네. 1994년 6월에 그때 백악관에서 그때 네. 클린턴 대통령이죠. 페리 국방장관이
이 선제타격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선제타격 계획을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72시간이면 네. 3일이면 영변 핵기지는 평평해진다. 다 없앤다 이거죠. 네. 그런데 72시간 그 평평하게 만드는 동안에 네. 휴전선 DMZ 바로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사정포 네. 서울을 향한 불을 뿜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것은 전면전으로 바로 도하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60일 이내, 개전 60일 이내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입니다. 네. 60일 이내 미군 사상자 5만 명, 한국군 사상자 50만 명, 한국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그리고 남한의 산업시설 70% 파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는 그 시나리오 앞에서 일단 접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북이 핵을 안 갖고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핵을 안 갖고 있을 때예요. 지금 20몇 년 지나서 북이 지금 핵을 20개 갖고 있다는 얘기서부터 60발을 갖고 있다는 얘기부터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숨겨 놓은지도 네.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5천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코피 전략을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진정한 동맹이라면 네. 동맹국 국민 5천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걸고 도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그다음에 그 틸러슨 장관하고 서로 노선이 달라서 이 맥마스터의 노선이 우세하기 때문에 코피 전략 이런 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는.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은 살아있는 카드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네. 그리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과 공교롭게 네.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 네. 이제 회자되기 네.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예.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했는데 네.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이게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 이제 네. 차질이 생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한 강경파들의 작품일 개연성이 크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강경파에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끌려다녀도 좋은 건가? 아니죠. 이제 남북 대화를 군사회담으로 빨리 네.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회담을 가지고 네. 어쨌든 북한을 설득해야죠. 북미 대화에 네. 나갈 수 있도록. 예. 저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시점이에요. 네.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60일 네.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도 빌리고 네. 또 한미 동맹으로서 동맹국의 한 축으로서 네.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하고 북한도 압박하고 네. 그래서 이 60일 내에 북한과 미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네. 평창 이후의 상황 관리가 되지. 네. 그냥 우리 올림픽 구경한다고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평창 올림픽 끝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잘못하면 지옥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험한 말 흔들고 흠집내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생각이 생각이 같은 만날 다르기 필요 때문에. 없죠. 아하. 홍준표 대표가요, 5년 전, 6년 전에 개성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네, 당대표 때. 예, 예. 그때 한 얘기를 전 기억해요. 가보니까 다르더라 네, 하는 거예요. 네. 남과 북이 남쪽의 기술자와 북쪽의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네.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가요? 네. 그때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네. 엄격한 상호주의가 답이라고 주장했던 홍준표 대표였는데 네. 개성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예.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가셔야겠네요. 개성을. 그렇죠. 개성도 가게 하고. 예, 홍준표 대표가 저는 개성을 대통령이 가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독 회동을 단독 회동 해줘야죠. 원하면 해줘야 제1야당이. 된다. 예.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당 빼고 단독 회동 원하면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야 된다. 대통령의 하루 식사가 3끼잖아요. 네. 이틀이면 돼요. 각 당 대표 한 번씩 만나서 다 1대1로 만나기는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창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초당적으로 협력도 부탁하고 네. 야당은 체면 세워주면 다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 그 체면을 안 세워줘서 협력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홍준표 그래서 대표가? 대통령도 좀 통 큰 정치를 하고 네. 야당도 좀 통 크게 예. 아까 국익 있잖아요. 국익. 네, 네.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평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북한도 유엔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저렇게 그 강경하게 나오는데 그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이 좀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창을 왜 나왔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느닷없이 결정한 거거든요. 이 신년사에서. 네. 그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 북한 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네. 북한 사람들도 예. 말하자면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아, 코피 전략 겁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 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평창을 활용한 겁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뭐 위원장도 미친놈이라고 말하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네, 어? 네, 예. 서로. 그렇죠. 예. 미치광이. 예. 진짜 ICBM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또 걱정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극도의 없는- 불신 그렇죠. 그리고 예. 공포가 있어요. 불신과 공포.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움직이고 예. 미국을 움직이고 예. 그래서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평양과 워싱턴과 서울에 네. 공통분모가 뭐겠어요? 전쟁 위협입니다. 전쟁 위협 감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 네.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열쇠는 네. 평양에 있거나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청와대,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다. 열쇠,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아, 오늘 뉴스거리가 대단합니다. 오늘 뭐 기자들이 기사 쓸 거 굉장히 많이 저희가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 인사 얘기 좀더 해야 소개드릴 되는 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아직은 국민의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월 6일 날 창당대회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사나흘 예, 후에는 예, 예. 이제 당명이 바뀌어서 민주평화당, 민평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시는 건데요. 국민의당이 결국 전당대회를 취소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예견을 하셨어요. 저희 이슈파이터 예, 출연하셔서 전당대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맞은. 예? 제가 별명을 절대 이 통일을 앞당겨야 된다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예. 평창 군수는 또 마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된다. 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예. 말씀을 좀 아끼긴 했습니다만 좀 더 강단 있게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했으면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예, 근데 예, 뭐, 평양 올림픽 얘기에 대해서는 네. 한번 발상을 바꿔서 네.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그렇죠. 당당한 성원으로 나왔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을 앞당겨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88년인데 네. 이제 30년 만에 전. 이제 네, 평창 그렇습니다. 올림픽이잖아요. 예. 앞으로 3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한 50년 이내 한 2040년대쯤 해서 네, 네.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아. 얼마나 그건 축하할 일이고 네.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전직 통일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그 시발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핵무기 만지작거리지 말고 네. 국제사회로 나와라. 나와라.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주마. 네. 그러니 빨리 미국과 마주 앉아서 이 북미 협상 네. 대화에도 예.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너무 과도하게 평창 올림픽, 왜냐하면 이제 그 보수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정치권이 늘 국익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국익이 걸려 있는 것이고 이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계속 이거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 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보수 언론이 계속 그 좀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요. 마식령행 전세기만 9천만 원이다. 북한에 쓴 돈이 벌써 2억 5천만 원이다. 북한의 선수단 32명이 남측의 전세기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분리하고 북한과 한국을 좀 분리하고 저쪽에 뭐 일종의 퍼주기 공격?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흐름을.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는 게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익을 우선한다는 네. 야당이 네. 당연히 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뭐 색깔론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시대착오죠. 시대착오적이죠. 예. 반북 대결 냉전 논리는 그건 이미 90년대에 묻었어야 할, 땅에 묻었어야 할 논리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보수층의 지지를 자극하는 네. 정말 그것은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90년대 에 이슈파이터에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라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타깝게도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을 앞두고 어쨌든 이제 뭐 그 열병식을 한다고 하고 뭐 대형 무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재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웃집 잔치 오기 전에 자기네 집 칠순잔치하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 좀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평창올림픽 하는데 열병식도 하고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중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적절치 보십니까? 않죠. 근데 이제 공교로운 점이 있어요. 네. 2월 8일, 2월 9일이. 예. 그러니까 북은 지금 폐쇄 고립된 체제다 보니까 역지사지를 잘 못합니다. 보편적 시각, 예. 세계적인 시각이 부족하지요. 2월 9일 평창 올림픽인데 그 전날 열병식 하면 되겠는가? 네. 상식적인 그렇죠. 그 우리 우려잖아요. 같으면.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국내 말폭탄 예.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전쟁 위협은 막아야죠. 네. 전쟁 위협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쟁 위협은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60일 안에 어떻게든 북미가 한 번은 만나서 다음을 약속하는 그렇죠. 이런 계기를 우리 정부가 대화의 적극적으로 입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만 쳐다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네. 곧 북한의 특사가 오지 않습니까? 예. 북한 대표단 단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예요. 그렇잖아요. 뭐 올림픽 구경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기회에 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간접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메시지를 갖고 올 겁니다. 최룡해가 온다. 저는 최용해 조직 부장이 예. 오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것은 간접 대화거든요. 분명히 빈손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예. 그걸 이제 첫 단추로 해서 예. 바로 평양에 특사 보내야지요. 그래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북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예. 밀어야 합니다. 아하. 우리가 밀고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나서야죠. 네. 이 기회를 놓치고 언제 다시 또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70년입니다. 남북이 서로 각자 다른 정부를 그렇죠. 수립해서 갈라진 지 70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전쟁 위협이 없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는 예. 거죠. 지금은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네. 만들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 미국이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능력도 만들어야- 없어요. 예. 중국이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 전쟁과 평화의 지금 교차로거든요. 네. 이 교차로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이냐.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예를 들면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예. 10년 동안 예. 남북 관계를 했던 경험과 경륜을 가진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예. 예를 들면 임동원 전 원장이나 네, 정세현 네, 네. 장관이나 예. 뭐 이종석 장관이나 이재정 장관이나 네. 저도 뭐 한때 봉사했습니다만 예. 그분들 그런 분들의 식견, 네. 그런 분들의 경험 네.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불안합니다. 아니 광범위하게 들어야죠.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의견도 들어야 돼요. 네. 여야를 떠나서 폭넓게 듣고 최상의 결정을 해야죠. 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 여우의 지혜 그리고 맹수의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눈치 볼 때 아닙니다. 북한의 눈치 볼 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꽝 잡는 게 매라고 평화를 만들면 네. 그것은 유능한 대통령인 거고 네. 이 평창 올림픽 기간을 예. 허송세월하면 네. 그것은 실패작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과정을 평화 피스메이킹의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 경륜이 있는 분들 얘기도 좀 폭넓게 들어야 돼요. 듣고 더 적극적으로 미국도 북한도 설득해서 이 대화 테이블에 앉혀야 된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우리의 문제잖아요. 한반도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외교부한테 맡겨서 될 일 아닙니다. 안보실한테만 맡겨서 안 될 일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말 범정부적으로 네. 여야 초당적으로 예. 범국민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단 들어야죠. 그래도 의견은. 아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좀 이를테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라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원이 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판을 좀 자기들이 이제 국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국내 시각으로는 70년 전에 1948년 2월 8일 날 인민군대를 창설한 건군절이다 이거죠. 네. 근데 그걸 과거 지난 30년 동안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는 이 건군절을 옮겼어요. 빨치산 창설 날짜인 1932년 4월 25일. 네. 그래서 4월 25일을 건군절로 바꿔서 한 30년 지냈는데 네. 3년 전부터 네. 김정은 그 예. 손자 예.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손자. 김정은 대에 와서 예. 김정은 위원장 대에 와서 이것을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정규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48년 2월 8일이다 해서 예. 3년째 이걸 기념을 해요. 2월 8일. 일종의 북한판 역사바로 세우기 그런데 이런 이거를 거를 어떤 어떻게 면에서 이해를 해야 보면은 되나요? 실용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실용주의적. 빨치산 창설일이 건군절이 아니라 네. 정규군대 창설일이 저 건군절이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8일을 지금 아하. 기념했는데 올해가 7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948년, 네. 2018년. 예.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2월 9일하고 올림픽하고 겹친 거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네. 올림픽 개막식 훨씬 전에 2월 8일은 정해진 거다. 70년 이렇게 전에 말하겠지만 정해진 거다. 그러나 예. 어쨌든 적절치는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거기 포인트는 네. 신형 무기만 선보이지 않아도 네. 그나마 북이 절제한 거라고 보일 수 예. 있습니다. 신형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면 ICBM 이제 예. 뭐 화성 지금 15형까지 15형. 예. 쏘았는데 네. 뭐 그보다 더한 이제 더 한 단계 더 간 뭐 네. 무기를 선보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저희도 걱정이 있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정부에서도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네. 자제해라. 아하,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예. 이것을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 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그렇죠. 올림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예. 의무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형 무기의 전시장이 된다면 또 국내 보수 정치권 또 보수 언론들이 거 봐라 북한이 또 저렇게 체제 선전하려고 하지 않냐 그거를 왜 허용을 하느냐 뭐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할 게 자명해요. 그렇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자제하라고 보내면 그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할 말은 해야지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할 말은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재뿌리면 안 되니까 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북한에 네. 대해서도 할 말하고 예. 그것이 당당한 태도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미국에서 오는 시그널도 조금 뭔가 불안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터차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를테면 미국 내 강경파 혹은 또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이 선제 공공령론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항상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은. 예? 거기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강경파가 민주국가니까요. 있고 온건파가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이에요. 여론. 어떤 여론이 네. 이 강경론을 지지하는가, 네. 이 온건파를 지지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네. 공공 외교가 중요해요. 공공 외교라는 것은 정부 대 정부 외교 말고 의회를 상대로, 네. 언론을 상대로, 전문가를 상대로, 네. 학자를 상대로 예. 코피 전략?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네.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그걸 네. 설득해야 합니다. 이제 생소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코피 전략이라는 건 느닷없이 상대방 네. 얼굴을 때려서 그렇죠. 코피가 터지게 한다는 건데 그렇죠. 목을 따지 않고 코피를 흘리게 네, 해서 뭐 대개는 말이죠. 네. 코피가 터지면 이제 쓱 훔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또